마켓 비하인드는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시고 미국 시장 얘기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문제 어떤 이슈들이죠.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 테슬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사실은 최근에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은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국에서 물론 제공한 거겠습니다만 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쎄한 것 같은데 또 올랐어요. 특히 나스닥은 1% 넘게 오르고 해서 오늘 뉴욕 시장은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북한하고도 접해 있고 그렇죠.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전쟁 이슈들이 발발이 되게 되면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증폭을 시키고 예,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예. 투자자분들이 우려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쟁 이슈들을 바라볼 때 일단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이란 쪽의 그런 정세들을 지켜보면서 유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렇죠. 많이 확인을 해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상승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내일 있을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런 우려감들을 상당히 이제 좀 제한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유가가 시장에 특히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해서 유가가 3, 4%, 4, 5% 뛰었다 그러면 뉴욕 시장도 그 영향을 꽤 받았던 적이 많은데 요즘에는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하고 가스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된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유가와 관련돼서는 민감도가 옛날보다 떨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영향력을 평가하실 때 예전 같은 그런 생각으로 관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좀 최 대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실적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블랙엘 발열 문제 이런 소위 말하는 악재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제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이 나왔고. 시장에 이야기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해소가 되고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요인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미국 시장에서는 스티플 파이낸셜이라고 증권사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지금은 180달러로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초반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그런 흐름들이 내일 있을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성장한 331억 달러. 그리고 매 분기마다 이제 지금 8분기 연속해서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2분기 실적서부터는 이제 한 8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이상을 써 내려오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성장률이 80%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주가를 하락시켜야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수정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연초에는 50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50달러요? 네, 50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148달러까지 거의 3배까지 올랐고 수익률로 측면에서는 한 200% 정도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주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블랙 앤 로이즈 나온 것도
시장에서 이렇게 이를테면은 지난 6월, 7월 그때만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그걸 이제 좀 뛰어넘는 덮어버리고 것 같습니다. 있다. 그렇게 좀 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뭐 엔비디아는 일단 3분기 실적까지도 순항을 한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돼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사실 트럼프가 되고 난 그게 일단 먼저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효율부 장관 내정이 네. 되고 머스크가 과연 지금의 어떤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전반적인 현재 빅테크 중심의 이런 시장 흐름이 머스크가 도움이 될 거냐 네. 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될 거냐. 예를 특히 AI 같은 경우는 원래 머스크가 오픈 AI 창립할 때도 이제 창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나왔던 이유가 지금 AI 기술 개발이 이제 좀 이해 타산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굉장히 윤리적으로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왔었던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AI 쪽을 좀 규제를 세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술 중심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률을 이끌고 그렇죠. 그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는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효율화 수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해서 그 시장이 잘못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제한하고 어떤 부분을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니까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그 측면들을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 쪽에 두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런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에 대한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뭐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기대감까지 좀 내포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장은 내년에도 순항을 네.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장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갈 거다.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뭐 수십 년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만약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면 한국 시장은 더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는 뭐 미국 시장을 저희들이 뭐 섣부르게 걱정한다거나 그런 우려감을 갖는 것은 뭐 불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도 보면 요즘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좀 그 고평가 수준, 그러니까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 과매수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일부는 또 좀 너무 고평가된 상황이다. 네. 뭐 이렇게 또 지적으로 우려를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맞습니다. 이게 팽팽하게 맞선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시장이 좀 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네. 나면 미리 오늘 이제 그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이제 판매량이 저조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가 그런 그 주가의 고평가 논란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봤었을 때 그쵸, 그런 그쵸.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조정을 또 잘 이용하면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또 맞물려서 테슬라까지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고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계속 가는데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시장 예상대로 잘 나왔다. 네.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뭐 차치하고 국내 이제 뭐 관련된 SK하이닉스라든가 경우. 관련주들 문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국내 관련주들 상황들 이 부분들도 좀 같이 맞물려서 대표님이 좀 판단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 하면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미국 시장에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주만 한국 시장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뭐 일각에서는 그 두 섹터들 그 섹터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 중심의 매매가 아니면 예.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 증시를 주시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런 뭐 관련주들이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어제도 그 트럼프 정부에서 뭐 마리화나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이제 뭐 많이 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 뭐 우리바이오 이런 예. 회사들이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그것도 크게 보면 규제 완화의 하나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우리가 있지만 한국 정책보다는 이제 앞으로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뭐 맞습니다. 네. 그런 심지어는 뭐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재무장관 보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네. 참 이제는 정말 정책 수에 관련된 부분도 국내 향이 아니라 미국 네. 향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 그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도 국내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뭐 최근에는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받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는 더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수혜 업종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좀 네. 보시는 분야 좀 더 나는 뭐 네. 다 괜찮은 일단 좀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업종이 조선 뭐 방산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뭐 이렇게들 쭉 이렇게 요즘에 네. 나오잖아요. 그 업종 종목들이 좀 최근에 주가도 좋고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좀 네. 성장성을 좀 보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저는 AI 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게 되면서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로봇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그런 생산을 중국에서 가장 그런 그렇죠. 제조업을 그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생산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뭐 그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그런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위탁 생산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은 이제 그 뭐 7시에 오전 7시에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행이 됐군요. 네, 7시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예. 그래서 발사는 성공을 했지만 회수에는 실패했다는 그런 이번에는? 기사를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보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발사된 그 스타쉽에는 팔콘 헤비라고 하는 그런 발사체가 탑재가 됐는데 네. 기존에 그 회수가 됐었던 로켓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이 사용이 됐었던 네. 거고 이번에 발사된 그 팔콘 헤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무거운 그런 그 발사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회수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크게 두기보다는 이런 그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도 이런 그 K 발사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기업으로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사일 발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발사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러겠네요. 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술 네. 갖고 있으니까. 네, 소형 기업으로는 이제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 로켓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뭐 지난해 이제 상장이 된 그런 회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스페이스 이 회사는 네. 이제 상장을 한 회사니까 아무래도 네. 규모가 크지는 않을 거고,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큰 발사체를 네. 이제 담당을 하고, 네. 이노스페이스는 그보다 좀 작은 네. 발사체를 지금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소형 발사체 시장이 지금 그 스페이스X에서도 그 위성 인터넷 사업 부분인 스타링크가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스타링크가 이 소형 궤도 위성을 맞아요. 다 예. 발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뭐 수백 개의 그런 위성들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 뭐 42,000개까지인가 쏘아 올리겠다고 네, 향후에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소형 발사체 시장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에 네. 따라서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2022년도에 22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도에는 3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면 내후년인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많이 성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발사를 지금 이 회사가 이노스페이스라는 이 회사가 하고 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기간은 2025년 내년이네요. 내년도 예. 3월달에 이제 시험 발사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2026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당장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실적을 내고 있기보다는 그런 기술력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좀 화면에 투자 포인트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게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의 하이브리드랑은 다를 네. 것 같아서 좀 네,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이제 액체 로켓하고 예, 그리고 그 액체 로켓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고 뭐 소형화할 수 있는 고체 로켓 이렇게 두 가지로 연료 얘기군요. 예,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액체 로켓을 가지고서 액체 연료를 가지고서 로켓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액체 로켓으로 큰 폭발력을 가지고서 쏘아 올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성이 있는 고체 로켓으로 2단 로켓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장점이 아까 화면에서 네. 나온 것처럼 폭발력이 폭발력이 안정성이 줄어든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싸거든요. 싸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발사를 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위성 쏴줘 하고 이제 이노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것이죠. 발제를 하고 네. 이노스페이스가 알아서 하고 발사를 할 때 그 네. 비용이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면 비용도 줄고 네. 폭발 위험이라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실패할 위험이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네. 높고. 그럼 이제 국내에서 이노스페이스만 이런 소형 로켓을 좀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상장 회사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런 발사체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어쨌든 이 우주항공 쪽 이쪽 그러니까 로켓 발사, 그러니까 우주선 발사 쪽 이쪽은 아직은 초창기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30년 정도가 되면 뭐 달에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그 것으로. 아르테미스 뭐 계획인가 프로젝트인가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제적으로 그런 그 체감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이 우주항공 분야가 아직 좀 발전이 좀 더디죠. 빨리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만 사실은 또 관련돼서 우리가 또 그런 주변 기술 이런 부분들은 또 기존에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맘먹으면 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장 관련돼서 시장이 지금 어쨌든 어제 조금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대표님 요즘에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는 하는데 이 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그런 그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 예. 매입 소각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라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펀더멘탈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 네. 차라리 그 자사주를 살 돈으로 뭐 어떤 진짜 괜찮은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을 다른 쪽으로 보여줬으면 시장에서는 더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약간은 좀 위봉책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을 필두로 한 그런 그 안정적인 성격의 그런 자금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기는 하지만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인들의 호응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연말로 갈수록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서 시장에 그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너무 이제 또 쏠림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바대로 맞아요.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투자자라면 그 항상 이제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나라의 투자의 어떤 그런 그 종목들을 찾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네. 지금 연말까지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추가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오히려. 어떤 스터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표님 또 나오셨을 때는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네. 해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내년도 투자 전략 짜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